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이야기들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좀 2차 전지 쪽으로 시장의 관심도도 쏠리고 때마침 금리 인하 이슈도 있고 캐나다 전기차 전환 이슈도 있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올라가고 있는 2차 전지. 일단 제일 궁금한 건 양도세 완화 이슈일 것 같아요. 그로 인한 영향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제 뉴스에서 그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그 대주주 기준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이제 정부에서 검토 중이다. 네. 여기 이제 워딩이 누가 나왔는지 되게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여당 관계자 이번에는 대통령실에 나왔기 네.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책임 소재 명확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21일 국회 본회의 예산안이 논의가 있거든요. 요거 논의한 이후에 발표하겠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버는 측면이 아니라 일정이 있는 겁니다. 그 20일 이후에 발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시장 컨센은 30억 정도인데 50억으로 계속 뉴스에 워딩이 나온 거 보니까 네. 50억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도 시장 2차 전지 섹터 보면은 갭으로 떴거든요. 이게 이제 전일 미증시가 좀 그 전날 좀 크게 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쪽에 쇼커버링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으로 네. 좀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30억에서 50억 이 정도 선에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있고요. 주식 양도세 폐지가 사실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고 지난번에 그 추경호 경기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그 검토한 바 없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양도세 그 매물이 좀 나왔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여당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박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양도세 완화에 대한 촉구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 여당과 정부가 이제 요거에 대한 추진을 할 것으로 좀 보여져서 일단은 네. 이번 주 한 20일이나 22일 정도 발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거기 걸리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주주 양도세 요거 완화 이슈는 어쨌든 그 대통령 시행령으로 가능한 사안이라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거 적용하려 그러면은 그 26일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거든요. 네. 그러면 25일까지는 개정안이 상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촉박하고 그리고 다만 이제 사실은 여야 합의 사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 시행령을 할 수 있지만은 주식 금융투자 금투세 요거 2년 유예할 때 합의사항으로 남겨둔 거라서 요게 만약에 이제 그 대통령 시행령으로 강행하게 되면은 여야 합의사항 위반인 건 있습니다. 보고된 부담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산안과 맞물려서 이게 사실 녹록한 건 아닌데 정부가 이제 그 과감히 추진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된다 그러면 상당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에 양도세 완화 이슈가 워낙 큰 영향을 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살펴봤고 저희 이야기 나눠봤던 에코프로 머티, LS 머티리얼즈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으로 자금이 엄청 쏠리고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이들의 모멘텀이 돼주고 있긴 한데 이쪽 이야기도 좀 전략과 같이 좀 풀어주시면 좋겠는 게 어제 LS 머티리얼즈가 상한가 기록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급등이었단 말이죠. 많이들 대응을 어떻게 할까 궁금해하세요. 그 올해 하반기에 신규 상장 종목이 그 스펙까지 합쳐서 77개 들어가요. 제가 어떻게 세봤는데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상장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좋았던 겁니다. 그 퀄리타스 반도체라든가 네. 에코프로 머티, 그 LS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요 한 4종목 정도 빼고는 한두 개 정도 추가로 그러니까 네. 첫날이나 둘째 날 고점을 찍고선 그 이상 주가가 현재 흐름을 유지한 거는 한 5개 정도 수준이고요. 나머지는 첫날, 둘째 날 다 고점이었어요. 주가가 다 반토막 이상 나는 그런 흐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기상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쉽게 함부로 따라 들어갈 건 아닙니다. 보통 그래서 공모주 청약하신 다음에 첫날, 둘째 날에 차익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첫날 고점 찍고선 반토막 났다가 간 거거든요. 연기금 수급으로 인해서.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대부분 연기금이고 제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이해관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데 저는 올라가면 좀 다소 과도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와 이제 그저께 연기금에서 에코프로 머티를 68만 주를 샀습니다. 시세를 거의 1,500억 가까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이제 청약을 안 했거든요. 36,200원 청약 안 했는데 거의 15만 원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20만 원 넘도록
이틀 동안 1,500억을 사면서 어저께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만들어놨거든요. 사실 그 되게 화내할 일입니다. 우리 연금인데. 우리 돈을. 예, 네. 그리고 에코프로가 어저께 그 시가총액이 18조 5천억이고요. 에코프로에 비하면 31조 4천억, 에코프로 머티가 14조 5천억이거든요. 에코프로의 지분이 이제 44.8%가 이제 그 에코프로 머티를 가지고 있고 에코프로가 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45.5%라서 요거 할인율 안 하고 두 회사의 지분 가치만 에코프로의 지분 가치만 21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분 가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까지 반영, 특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럼 되게 싸다고 느껴질 수 있고 에코프로 BM의 27년도의 실적 부분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27년도 실적까지 감안하게 되면 에코프로가 상대적으로 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에코프로 머티는 사실은 저는 좀 일단 지금 상승은 좀 과도하다. 수급 패시브의 자금이어서 좀 과도하게 좀 올라갔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MSCI 얘기까지 내년 2월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다만 이거 쫓아가는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적당히 차익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관점입니다. 에코프로머티 얘기 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저희가 부장님과 얘기해야 되는 게 전액 쪽입니다. 지금 그 IRA 그 세액공제 가이던스 발표될 때 이제 전액 분리막도 해당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들 뭐 이렇게 해서 전액 몇 곳 그리고 전액 전반의 캐파에 대해 조사하고 막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전부터 전액 쪽에 집중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꽤 종목들도 많이 나눴어요, 저희. 전액 종목은 다 4개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그 추천 나간 거는 동아기업이랑 덕산테크코피하고 네. 그러니까 엔캠이랑 솔브레 홀딩스도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실제 양산이 되는 기업은 현재는 아직은 이제 엔캠이랑 솔브레 홀딩스 네. 정도인데 솔브레 홀딩스 문제는 IR을 너무 보수로 해가지고 회사 정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 좀 어려운 게 그때도 있고 그 얘기해 주셨어요. 예, 엔캠은 여전히 오버행 이슈 현재 시가총액에서 7천억 정도는 더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서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오버행 이슈는 덜고 가야 된다. 그리고 대주주 이슈도 이게 어쩔 수 없긴 한데 그것도 좀 확인이 필요한데 하지만 엔캠은 나중에는 왜냐면 캐파가 가장 한 12만 톤인가 가장 높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내년 저는 뭐 상반기 이후 뭐 그때는 대장주 될 수 있다고 좀 보는 입장이고요. 현대는 동아기업이랑 덕산테크코피아 말씀드린 거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올라간 이유가 미 재무부에서 그 IRA 그 AMPC 그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첨단 제조 그 생산 세액 공제 부분인데 전체 생산 금액의 10%를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건데 요게 이제 양극재뿐만 아니라 전액과 분리막에 들어갔고요. 전액을 한중일이 주로 할 텐데 일본 업체들이 그 마땅한 업체가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 업체들인데 중국 업체는 배제를 해야 되니까 국내 한 4개 정도가 나눠 먹을 상당히 높고 분리막도 뭐 그 CP라든가 그 SK 아이테크놀로지를 있는데 일본이나 그 아세카세라가 도레이가 있거든요. 여기는 좀 경쟁이 좀 있습니다. 일본 업체 경쟁이 있기 때문에 과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독점 구조가 된 전액 쪽이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WCP라든가 SK 아이테크놀로지 이런 분리막보다는 전액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그 동아기업 덕산테크코피아를 보는데 어제 동아기업이 좀 올랐기 때문에 좀 눌릴 때 들어가시고요. 덕산테크코피아 제가 지난번에 이제 차익하고서 19,000원 밑에서는 매수 관점이라 말씀드렸고 네, 그 밑에 한번 갔다가 18,300원인가 그 정도 갔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한 2만 원 밑에 아주 눌렸을 때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방향을 잡고 이제 매매 전략도 꼼꼼히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액 쪽 위주로 더 무게를 실어주고 계시네요.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이제 최근 한 몇 달보다는 분위기가 꽤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판 IRA 이슈도 있었고 독일에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 중단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유럽권에서 이쪽 성장의 속도 조절을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독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내년에 중단 예정이었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정책에서 이제 충전소 이런 쪽 인프라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속도 조절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위헌 결정이 나가지고 그게 이제 1년 좀 늦게 빨리 중단된 것이고 그 프랑스판 IRA법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전기차 보조금 이제 개편은 있죠. 이게 이제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양을 많을수록 그 보조금을 적게 준다. 결국에는 프랑스의
그 건물 지어라. 저기서 이제 건물 짓고 전기차 생산하는 의미고요. 이게 사실 우리한테 되게 호재죠. 왜냐하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유럽에 중국의 전기차들이 많이 진출해서 점유율이 높아서 우리 그 배터리 기업들이 점유율이 떨어졌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그 대부분은 이번에 이제 79정 중에서 65%가 프랑스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고 중국의 대부분은 다 보조금 제외됐고요. 우리나라 뭐 코나 같은 경우는 그 포함이 됐는데 뭐 기아의 니로나 소울 정도는 제외가 됐는데 현지 생산이 돼야 될 거고 결국에는 그 현지에 공장이 있는 배터리 기업이라든가 양극재 기업들, 그 유럽 내에 있는 배터리,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유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EU가 최근에 그 전기차 그 보조금 조사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그 EU 배터리법이라 해서 아까 그 탄소 발자국 추적하는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중국 업체들한테 상당히 불리한 이슈들이고 그 프랑스판 IRA법, 이탈리아도 그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EU가 지금 탈중국화라든가 그 디리스킹을 본격화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지금 그 재생 자체가 좀 불가능한 이런 그 LFP 배터리는 이제 최근에 많이 점유율 높여갔지만은 앞으로는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CRA법 자체도 그런 거 다 포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EU 그 배터리법 같은 경우에는 2027년 기준으로 해서 리사이클을 해야 되거든요. 뭐 코발트 90%, 뭐 구리 90%, 뭐 네. 리튬 50%, 니켈 90% 다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건 그 LFP는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국내 전기차 기업들이라든가 배터리 기업들한테는 앞으로 이제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일단 킵해놓고 저희 곧장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얘기해 주시는 종목이 솔로엠입니다. 솔로엠 얘기 듣고 시간 허락하면 AS 등도 이어가겠습니다. 솔로엠 지금 어떤 면이 좋을까요? 솔렘 9월 달에 한 28,000원대 말씀드렸다가 3만 원 넘어갔다가 다시 주가 빠져서 그때 말씀드린 것보다 주가 좀 더 빠져 있어서 네. 그거 가져왔고요. 동사가 이제 ESL 쪽에 신규 수주가 좀 확대되고 있는데 3분기 때 3,200억 수주했고 수주 잔고 1조 6천억인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 비중도 그 ESL 쪽이 작년에 22.3%에서 올해 41% 넘어가고 내년도에 45%가 넘어가는데 이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15%가 넘습니다. 되게 이익률이 좋고요. 그리고 1위 업체 그 이마고텍 같은 경우가 최근에 분식회계라든가 생산성에 문제가 좀 생겼고 다 자체 생산하는 솔루엠이 경쟁력을 가지면서 최근에 아마존 수주도 이마고텍 걸 뺏어왔고요. 그리고 3위 프라이스는 거의 자금난에 있기 때문에 이 ESL 쪽에서는 앞으로 솔루엠이 굉장히 그 두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그 동사가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파워 모듈 쪽인데 이게 서버용이 있고 전기차 충전용이 있는데 이 전기차 충전용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되면서 실적이 나와서 앞으로 전기 시장 인프라가 많이 깔리면 깔릴수록 동사 제품이 많이 쓰여지니까 그 연간 23%의 성장세가 나오는 ESL뿐만 아니라 향후 이제 그 서버 쪽 모듈 파워 모듈 그리고 전기차 충전 쪽에서 모듈 쪽에서의 어떤 신규 사업의 그 성장성을 같이 볼 수 있어서 괜찮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최근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영업이 한 1,500억, 1,600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내년에 한 1,900, 2025년도에 2,200억 정도 컨센인데 연초에 거의 1,100억 쪽에서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1분기가 실적 워낙 잘 나오니까 계속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여전히 좋다. 다만 이제 4분기는 항상 일회성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분기라서 그거를 빼고선 생각하면 실적 괜찮지만은 4분기는 다소 쇼크날 가능성이 있다. 일회성 비용 때문에 다만 그 실적 분기 피크아웃의 우려는 이제 걷어들이고 내년도 성장을 크게 볼 시점이 됐다. 수주 잔고 워낙 좋고 매출도 좋고 지금 되게 장사 잘 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솔로의 목표 주가 42,900원 주셨고요. 손절 라인 25,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속도 낸 건 AS 듣고 싶어서요. LIG 넥스원 10월 10일 종목입니다. 50% 넘게 수익 나고 목표가 돌파가 돼서 좀 짧게라도 답변 주세요. 원래 지난주에 AS 했어야 되는데 그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계획 때문에 올랐고요.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가 총 2억 4천만 달러인데 여기서 60%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고 내년도 한 2분기까지 좀 딜을 마무리하려는 게 목표인 것 같은데 요 금액으로 그 고스트 로보틱스 기업 가치가 지금 4억 달러 책정돼서 여기에 그러면 이게 한 5,300억 정도고 인수를 한 2,500억 정도 하니까 이 정도 가치 반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2배 줘서 5천억 정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LIG 넥스원 적정 시가총액은 기존의 방산 가치 합쳐서 한 3조면 될 것 같은데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5만 원 정도면 목에 찬 게 아닌가. 그러면 신규로 따라 붙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분할 차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LIG 넥스원의 이게 뭐냐 그 무기를 신궁 54 네네. 신궁 54기를 루마니아에서 기습적으로 계약한 것 때문에 더 올라간 것도 있는데, 요게 문제는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가 보스턴 다이나믹스한테 소송이 걸린 게 있거든요. 특허 소송. 작년 11월 달에 9건에 대한 건에 대해서 특허 소송이 네. 걸린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로봇 때문에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이 방산을 전체로 로봇 밸류 준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방산 밸류 그리고 로봇 같이 해가지고 한 3조면 충분하기 때문에 적당히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에코머티와 LIG 넥스원에 대해서는 이제 슬슬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해보자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